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주제는요. 속담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이 조정대상, 서울을 비롯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 이내 지역들을 잡으려다가 비규제 지역이 더 죽는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 지방 부동산 초토화. 참 시골 출신들은 고향집에 대한 그 향수라고 그럴까요? 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가 뭐 상속을 받았거나 이런 주택들을 처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 내가 다시 노후에는 고향에서 살겠다, 뭐 귀농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는 게 뭐죠? 우리가 경기도권의 한가한 곳, 양평이라든지 가평 이런 곳에 가면 볼 수 있는 바로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 전원주택이 요즘에 뭐 투자처로 유망하냐 아니면 뭐 이런 질문들도 오는데 코로나 시대에 뭐 좀 여유로운 곳에 사는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제가 뭐 몇 번 그 방송 상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광교 신도시 이런데 신분당선 라인을 쭉 타고 오다 보면 그 종점역에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들 도보로 전철역을 타서 판교나 강남권에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라 그러면 예, 좋습니다. 시세도 많이 올랐고요. 그 외에 일자리랑 상관없는 전원주택은 거리가 먼, 교통이 먼 그런 전원주택은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금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 비조정대상 지역을 먼저 팔면은 일반 과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안 팔려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안 팔린다. 그럼 이걸 팔자니 시세 차익도 많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매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안 팔리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는 부동산 하면서 결단력 없는 분들은 절대 수익을 못 냅니다. 결단력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언제 동안?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Forever. 참 사랑과 의 forever. 의리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건 좋습니다. forever. 영원히. 하지만 부동산과 손해를 보면서 forever? 그거는 근자감이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공유중개업소에서 매수자를 찾는 광고가 유리창 가득 붙어 있다. 구청 단속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판을 세운 곳도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사는 아들이 부모가 사는 김천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같은 세대고 아니면은 아들한테 증여를 해줬거나 세대 분류가 안 되는 세대거나 이러면 당연히 털어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비규제 지역도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은 구간이 확 올라가죠. 일반 주택도 올라가는데 가지고만 있어도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왜 오르지도 않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 6월 1일, 2021년 6월 1일 되면 양도세 중과가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가 2주택은 플러스 20%, 3주택은 플러스 30% 되잖아요. 김천과 경기 양평에는 중개업소마다 1가구 2주택자의 매물이 쌓이고 시세는 하락하는 추세였다. 매물이 쌓이면 어때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모든 게 수요 공급이다. 여기는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 6월 2억 5,500만 원에 매매된 김천 율곡동의 앵커타운 더 플래닛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3천만 원 떨어진 2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2억 7,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떨어졌다. 10% 이상이 떨어진 겁니다. 저건 프로티지가 아니죠. 양평군 양평의 블루밍 1단지 전용 101제곱미터는 지난 4월 2억 9,500만 원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10월 2,100만 원 하락한 2억 7,800만 원에 팔렸다. 김천의 아파트값은 7월에서 9월 석 달간 1.39% 떨어졌다. 우리가 통계 함정입니다. 이렇게 평균 통계를 너무 참고하지 마시고 그 시장을 그 지역에서 많이 오르는 대장주 또 밑에 오르지 않는 거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세요. 두 지역의 매물이 속출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출신이지만 지금은 서울 등에서 직장에 다니는 2주택자들이 대거 처분에 나섰다.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사정도 비슷하다. 7월에서 9월 전남 무안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1.62%였으며 경남 사천 마이너스 0.97, 전남 나주 마이너스 0.89 등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작 세금 중과 정책의 타깃이었던 서울은 같은 기간 1.97% 올랐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느냐. 9억 초과의 매물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 1세대에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비싼 거를 오래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려면 잘 자란 거 중과되는 걸 팔고 세금에 마이너스 되는 건 팔고 한 채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이게 경제, 부동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말 동안에 공영방송에서 하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시가격 오르고 뭐 이걸 둘 다 이제 다른 의견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방송 제가 말미에 봤는데 방송 끝나고서 그 아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상대방에 나오시는 분이 너무 깊이가 없고 잘 모르는 것 같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다 줄였잖아요. 얼마나 줄였어요? 자동 말소를 시키고 자진 말소 해도 혜택은 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2022년까지 있는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에 대한 양도세 특례에 대한 게 2년 당겨서 올해 말까지 축소시켰고 근데 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그분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 공영방송에나 대출도 DSR이 뭡니까? DSR이 우리가 LTV가 뭡니까? 담보대출이죠. 10억짜리 담보대출을 40%하면 40% 되는 거고 DTI는 뭡니까? 그 내는 돈에서 내 소득에 DTI 내가 연봉이 5천이다 DTI 40%다 그러면 1년에 2천 이상을 못 빌립니다. 내 소득에 맞게 DTI를 규제를 하는 거고 DSR은 뭡니까? 우리가 카드, 신용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내야 되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DSR은 완전히 이 대출을 갖다가 모든 내가 지출해야 되는 걸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LTV 뭐 40%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죠. 훨씬 더. DSR은 정부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요. 시행하기 전부터 은행에서는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DSR 이것도 잘 모르면서 시행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분들이 뭐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쩌다가 한두 마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착각을 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공시가격 오르는 게 지금 자기는 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 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카톡을 보냈더니 자기도 방송 때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생방송이어서 그분은 상당히 좀 잘 알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잘 아시는 분이고. 근데 그분께서 방송에서는 그걸 다 얘기를 못했는데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현실이에요. 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율은 지난 6월 35.6%에서 7월 28.3%, 8월 24.4%, 9월 18.4% 급감했다. 외지인의 매입 건수도 6월 13,827건에서 9월 5,675건을 반토막 났다.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다주택 적용 외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공시가격 3억 이하만 지방 중저가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다. 자, 양도세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중에 3주택일 때는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뭐 강주광역시 무슨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이런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런 지역은 양도시예요. 기준시가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시가 3억 이하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2주택 보유시에 한 주택 팔 때 중과가 안 되는 건 3주택에 중과되는 이걸 포함해서 2주택일 때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거는 중과가 안 됩니다. 단 도정법상 정비구역 내, 그러니까 도정법상 정비구역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지역의 주택은 제외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법을 잘 알고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약시에 주택세 포함되지 않는 거, 양도시에 주택세 포함되지 않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행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 다주택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서 우리가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에 뭐 수상스키 타고 뭐 거기서 1박 2일, 2박 3일 놀다 오고 그때 엄청나게 전원주택들이 많이 매매가 됐습니다. 또 교통도 경춘선이 뭐 개통이 되고 또 경춘고속도로 개통되고 얼마나 우리가 수도권과 가까워졌다고 춘천도 난리 법석을 떨었을 때 지금 어때요? 그런 주택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장대장TV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배지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변호사인데 자기 친한 분이 양평에 땅이 있어서 개발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제가 망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 그걸 지금 살려고 합니까 지금? 지방의 주택들은 털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뭔가 규제를 하면은 다른 지역은 살아날 것처럼 하지만 더 죽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실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방 중소도시 매물 들고 시세 하락. 자, 그래서 이 경북 김천, 전남 무안 이런 지역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컨하우스 수요가 사라지고 있다. 양평이라든지 강원도 속초라든지 속초 뭐 좋죠.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속초 얼마나 많이 갑니까? 강릉 많이 갑니까? 강릉에 바로 바다 뷰가 보이는 그 아파트 좋죠. 거기 누워있으면 파도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네. 그 정도로 바다랑 붙어 있어요. 파도랑 한 몸이 된 것 같아. 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림의 떡이죠. 세컨하우스가 매물이 많이 나오면 싸게라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런 시장들은 사실은 투기로 얼마나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네. 세컨하우스용인데 그런 거는 좀 풀어줘서 지역 경제도 살게 해주고 그러려면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 대상에 아예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세금 혜택도 주고 오히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입주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는 이제 미분양 길로 가고 있다. 미분양으로 간다는 건 이제 건설이나 이런 데 하는데 두려워하겠죠. 건설업자나. 그러면 어때요? 고용 창출이 안 되고 고용 창출이 안 되면 어때요? 네, 호프집이든 택시기사든 뭐 다 경제가 얼어붙는 거야. 내수가 얼어붙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서울은 입주율이 좋아지고 있고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이 내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들 주택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이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알짜배기 매물들은 증여로 많이 갔습니다. 네, 저도 상담을 해보면 통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지방 도시 매물들은 증여할 이유가 없겠죠. 증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가족들의 또 주택수를 늘리는 건데 매도를 하려고 나오는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네, 팔리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팔리지 않으면 손절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해서 서울 순으로 매물 정리가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로 더 몰린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고래 싸움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집값이 많이 오른 이 수도권에 규제를 하는데 바로 중소도시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시골의 주택 수요가 더 줄어든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시골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뭐 종부세 대상에 제외한다든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지고 있어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먼저 팔아도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방 중소도시도 살아나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제주도가 됐든 뭐 양평이 됐든 가평이 됐든 어디든 사서 지방 경제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서 아직 이런 정보를 모르시고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은 빠른 가족회의를 거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